C 경기 침체가 오면 저는 오히려 반갑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C가 확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 체이러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채플 오늘 5월 20일 금요일 순서인데요. 그저께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어제도 조금 추가적으로 밀렸어요. 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 초반에는 살짝 플러스도 나스닥이 났던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다 뭐 0.5%씩 그래 밀렸고 좀 특징적인 게 러셀 2000 있잖아요. 이 지수는 강보합으로 끝났었는데 이 연초 이후로 이렇게 봤더니 지금 S&P 500이 연초 이후 18% 빠졌고 다우가 14%, 나스닥이 27%,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이게 중소형 지수잖아요. 20% 하락으로 나스닥보다는 좀 덜 빠졌고 그런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한 26.76% 그렇게 빠졌었는데 어제도 좀 주요한 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좀 주택 지표 발표가 됐는데 매 그 달 이맘때 기존 주택 판매하고 주택 가격이 발표가 되고요. 주택 시장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로 좀 존재감이 크게 없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팔로잉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최근에 외신 기사들 보면 미국의 이제 렌트 값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라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보는 그 데이터들은 사실 좀 얼마 전부터 안 좋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 미국의 주택 재고가 역사적으로 좀 낮은 편이라서 주택 가격 자체는 견조한 편이고요. 다만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기 때문에 주택 거래량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너무 비싸서 그런 부분이 있군요. 비싸기도 하고 재고도 좀 작고 하니까 약간 그런 분들이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주택 말씀하셨는데 시장 위치부터 조금 확인을 해보면요. 5월 12일 장중에 S&P 500이 3,863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끝난 종가로 S&P 500이 3,900이고요. 그래서 5월 12일 그 저점은 아직 깨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베어마켓으로 들어가는 그 티핑 포인트가 어딘가를 살펴보면은 3,8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그 하회를 하게 될 경우에 공식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말하는 약세장이 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게 과거 그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 그 약세장으로 진입할 때 또 기계적인 매물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지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그러면 20%를 찍게 되면 이게 베어마켓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제 손절하는 그런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약간 그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미국채 10년물을 보면은 3.1%를 5월 중에 넘었다가 지금은 2.84%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약간 우려하고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국채 수요 강세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채권 국채 가격은 좀 국채 금리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기존 주택 판매 및 주택 가격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면요. 4월 기존 주택 판매는 561만 건이 나왔는데
이게 그 월 수치를 연율한 겁니다. 그래서 월로 그 리얼 데이터는 여기서 한 12분의 1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센이 564만 건이었는데 컨센보다 좀 덜 나왔고요. 전월보다 또 좀 덜 나왔습니다. 전월에는 577만 건입니다. 그래서 한 연속 한 3개월 정도 계속 그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요인을 뭐 몇 가지로 보면은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연초 이후만 하더라도 한 3% 초반이었는데 지금 5.25%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전에 그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좀 약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택 가격 상승도 그거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기존 주택 매매 실제로 팔린 주택 가격의 중간 가격을 그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 매달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그 전체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미국 부동산 주택 시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YOY로는 4월 데이터가 39만 1,200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4월에 팔린 주택 판매의 중간 가격이 39만 1,000불 정도 되는데 이 수치는 YOY로 14.8%가 증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그 제시를 하는데 지역별로는 지금 가격상으로 가장 비싼 지역이 서부입니다. 서부가 4월 기준으로 52만 3,000불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률상으로는 남부가 YOY로 22.2%가 올라서 각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이하네. 예. 남부 지역이라면 뭐 텍사스나 아리조나 저 밑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 플로리다 뭐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이 보니까 그냥 나오는 얘기로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뉴욕이나 뭐 이런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격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 지역 쪽이 좀 가격이 싸니까 주택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또 좀 특이한 거는 그냥 뉴스에서 봤는데 캐나다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이 지역의 주택을 많이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주택 재고가 또 그 공급 측면에서 주택 재고를 보면은 평년 대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대비로는 아직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주택 재고가 빠르게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연간으로 주택 재고를 보면은 2019년 평균이 139만 채, 그리고 2020년에 106만 채, 2021년이 88만 채, 그리고 지금은 4월 기준으로 103만 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 2019년 139만 채로 보면은 주택 재고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YOY로도 보면은 지금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10.4%가 좀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집도 좀 적거니와 또 가격도 올라서 기존 주택 판매 추이, 거래량도 좀 줄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건 그냥 참고로 가져왔는데 그 기존 주택 판매가 소진되는데 기존 주택의 재고가 소진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또 발표를 하는데 가장 낮았던 때가 2021년 12월로 1.7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은 1.7개월 그리고 2022년 1월이 1.6개월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늘어난 2.2개월
그도 그럴 것이 2022년 1월이 주택 재고가 가장 적었던 때입니다. 85만 채로. 그래서 주택 재고가 소진되는 기간이 가장 짧았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2월, 3월, 4월로 가면서 주택 재고가 좀 늘어나면서 재고 소진 기간도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는 그 매크로 환경이나 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거래량 자체는 좀 줄고 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의 상승이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실제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들이 한 그 상위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DR 호튼이나 뭐 밑에 이제 3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주택업자들의 주가를 애그리기해서 만든 게 S&P 500 홈빌더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그 홈빌더 인덱스가 그 연초 대비로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EPS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면서 최근에 물론 좀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이 최근에 그 주택업자들의 그 실적 발표를 잘 들어보면은 그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비 이런 공급망 차질도 약간 겪고 있지만 주택 가격이 올라서 주택 매매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매출상에 큰 변화가 없다고 그래요. 주택 가격은 오르는데 네. 실제로 팔리는 주택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게 이제 매출이 크게 막 빠지고 이러진 않는데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Q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P는 올라가고 Q는 빠져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고요. 그런 그 1년 전하고는 완전히 그 다른 형태죠. P도 올라가고 Q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이 보시면은 2021년 하반기에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그때가 그런 그 P와 Q의 호황을 동시에 누리던 때였는데 지금은 P는 오르고 있지만 Q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탑라인의 증가 모멘텀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여기도 그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비, 인건비 이런 그 비용단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으로 좋다 그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별로 안 믿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기지 금리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탑라인에 대한 어떤 가시성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과거에 그 누렸던 이익의 증가나 주가의 증가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 어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나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뒤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좀 한참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제 P 곱하기 Q가 이제 매출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제 PQ 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하나 더 붙이면 이제 PQC잖아요. C. 예. P 곱하기 Q가 이제 매출이고 이제 마이너스 C에서 이 C가 이제 코스트가 되면서 결국은 이 PQC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는 이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기에는 이 C보다는 워낙 이제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오다 보니까 C 별로 생각 안 하고 PQ가 올라가는 기업들 미래 지금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PQ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다가 방금처럼 이제 Q가 약간 둔화되는 조짐에 C가 갑자기 크게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이제 최근처럼 이제 주가가 박살나는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최근 이 C에 해당되는 거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인건비 이 부분이 보면 뭐 쿠팡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죠. C에 이제 노동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
건설 업체조차도 똑같잖아요. 이 C에 지금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PQ 관점으로 보면 특히나 이제 P 관점으로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택 시장 굉장히 요즘 더 뜨겁고 가격이 빠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보면 이 홈빌더들도 결국은 지금 C에 대한 불확실성 주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까? 과연 이 인건비 부분이 해결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 저는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이제 PQ에서 보기보다는 원인이 지금 주가 크게 하락하는 원인이 이제 C이기 때문에 이 C에서의 이제 반전 조정이 나타날 때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국면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채 10년물 좀 전에 처음에 보여주셨잖아요. 10년물이 굉장히 이 선행성이 좀 있거든요. 당장 원자재 가격의 동향보다도 이 10년물을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이 보는 이유가 굉장히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물이 3.12 찍고 나서 지금 2.85까지 빠지고 약간 헤드앤숄더 모양이에요 보면. 그래서 저도 지금 이 10년물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10년물을 보면서 이 10년물이 2.8m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리고 바로 앞전에 이제 2.7 초반까지 갔었네요. 4월 달에 그죠? 예, 요 선이 이제 무너진다면 그러면 앞으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바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 가지고 지금 논란들이 많은데 경기 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C 경기 침체가 오면 저는 오히려 반갑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C가 확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국 10년물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자료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